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6일 밤 7시입니다. 며칠 전에 카타르 월드컵 경기에서 일본이 독일에 2대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그 경기를 지켜보면서 저는 미학이란 걸 느꼈습니다. 일본인의 미학입니다. 키가 큰 독일의 이른바 전차 군단을 상대로 키 작은 일본인들이 사무라이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2대1로 깔끔하게 역전승하는 것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이 이런 축구 경기에서도 나타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악착같이 그러나 더티 플레이를 하지 않고 예절을 지켜가면서 끈질기게 따라 붙다가 유효 슈팅을 딱 3번 했습니다. 3번 했는데 2골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독일 팀은 전반전 후반전 합치면은 아마 슈팅을 한 20번 이상 했을 겁니다. 그러나 페널티킥 1골에 그쳤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일본 선수단이 라커룸을 딱 정리를 해놓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나가면서 고맙다는 그 메모를 해놓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테디움에 들어왔던 일본 응원단은 나가기 전에 쓰레기 청소를 탁 해가지고 비닐봉지를 미리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쓰레기를 다 집어넣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싹 사라진 거죠. 이게 일본인들의 미학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사람들이 깨끗한 것은 거의 세계적 수준입니다. 일본 사람처럼 청결을 또 유지하는 사람들이 없죠. 2017년에 겨울에 일본을 간 적이 있습니다. 무슨 회의차 갔는데 밤에 일본 그 도심지에 아카사카 미쓰게라는 그 술집이 많은 음식점이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고 제가 묵은 호텔까지 한 30분을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이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서 촬영을 합니다. 근데 술집에서 숙소까지 걸어가는 길이 너무나 깨끗해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동영상 모드로 놓고 담배꽁초나 이 쓰레기 하나 없는가 싶어가지고 그걸 찾으면서 30분 동안 걸었는데 거짓말처럼 단 하나의 쓰레기나 휴지나 담배꽁초도 발견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걸 제가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하는지 참 신비할 정도입니다. 어떤 작가에 대한 글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이 작가는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자주 타는데 이런 걱정까지 했답니다. 내가 혹시 비행기 사고 나면은 누군가는 우리 집에 와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폐를 끼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항상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집안을 깨끗하게 해놓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만에서 비행기 사고로 죽었답니다. 제가 경험한 일본 사람들의 청렴 그리고 청결, 친절한 것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제일 처음 여행을 갔을 때가 1975년이었습니다. 그때 기차를 타고 유명한 일본 동해안의 휴양지 아타미에 도착했습니다. 아타미는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역을 나와서
바다를 향해서 조금 걸어 내려가다가 여관에 들었습니다. 그때는 예약을 안 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놓고 밤에 나와서 택시를 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그러니까 그 여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깜빡했습니다. 여관 이름을 알아놓지 않고 또 성냥과학이라든지 뭐 명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갖고 오지 않는 상태에서 돌아가려니까 이름도 모르고 방향은 대충 알겠는데 아주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제가 일본말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운전사에게 저희 애로를 호소하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그러면 내하고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하더니 맨 처음 출발지가 어딥니까? 아담이 여기입니다 하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서 여러 골목을 지금 찾아 나섰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 여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하니까 400개나 있답니다. 400개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것 아닙니까? 이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앞면 있는 여관 앞에 섰습니다. 제가 묵었던 여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가로 돈을 더 드리려고 했더니 아니 다행이다 하면서 웃으면서 그냥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일본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운전사 이야기를 꼭 합니다. 이런 경험.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면은 왜 일본이 이렇게 청결하고 친절할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본인들의 깔끔한 이 정리벽은 어디서 나왔느냐? 일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 같아요. 형식에서 내용이 나온다.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면은 마음도 깨끗해진다. 형식에서 내용이 나온다. 우리는 내용을 더 중시합니다. 형식 같은 거 그거 뭐 중요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본뜻이 본심이 더 중요하지 해가지고 형식을 좀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은 형식을 질서 있게 깨끗하게 하면은 사람 마음도 깨끗해진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고 조금 역사적으로 탐색을 한다면은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군사문화 국가입니다. 일본이 무사 지배 체제로 들어간 게 보통 가마쿠라 막부라고 그러는데 가마쿠라 막부의 성립 시기가 12세기쯤 됩니다. 12세기에서 19세기까지 즉 1868년 명치유신 때까지 700년 동안 일본은 막부 지배, 막부라고 하면 무사입니다. 무사가 천황을 그냥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지배하는 700년 동안의 무사 지배 체제가 이어졌습니다. 이 무사 지배가 일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국민성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무사 지배라는 건 뭐냐 하면은 군인들의 지배고 군인 중에서도 장교 집단의 지배죠. 그런데 전쟁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사고 죽음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가짐을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고 질서 있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컨대 무기를 다룰 때 깨끗하게 그 관리 안 하면은 저 요사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듯이 제대로 발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군사 문화는 항상 질서 있고 깨끗합니다. 이런 생활을 한 700년 동안 해온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는 과정에서 일본에서는 군사 문화가 하나의 예술과 또 만났습니다. 일본을 여행하시면은 각 지방의 영주들이 만든 성이라든지 또는 미술품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영주들은 전쟁만 잘할 뿐 아니라 이 예술가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푸대접 받던 이 도자기 만드는 분들이 일본에 가서 영주의 보호하에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심수관 같은 그런 집안이죠. 자, 또 오랫동안 군사 문화를 유지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어떤 철학이 깃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형식화했습니다. 일본의 독특한 군사 문화 중에서 하라키리라고 있습니다. 할복 자살이죠. 그런데 그 할복 자살을 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할복 자살은 무사가 주로 합니다. 무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데, 할복 자살을 하기 전에 깨끗하게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꼭 시 한 수를 남깁니다. 그리고 자살을 하는데 이 죽음까지도 하나의 미학으로 다루고 있는 일본 사람들, 그 일본이 러일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당시 세계 제1의 육군국이고 세계 한 3등 내지 4등 되는 해군국이었습니다. 그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고 비로소 비서방 국가에서도 근대화가 가능하다. 비서방 국가가 러시아와 대결해서 이겼다.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은 아니지만 저 인도라든지 여러 나라 식민지 국가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하나의 인스피레이션을 주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걸 합쳐보면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같은 문화적, 인종적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한국과 일본이 참 많이 달라졌다. 그 달라진 가장 큰 이유가 한국에서는 고려시대 때 몽골의 침략으로 무사 집단의 통치가 100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즉 고려시대 때 무신란으로 집권을 한 이 무사들이 한 100년 동안 유지하다가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그 100년간의 무사 집단이 종말을 맞고 그 뒤에 다시 이 문신 지배로 갑니다. 주자학으로 무장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학자 정치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조선조 한 500년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 막부가 등장하고 한국에서 무신란으로 이 무사들이 집권을 한 게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00년 만에 끝났고 일본은 몽골의 침략을 적절히 방어하면서 700년 동안 그걸 유지를 하다가 보니까 일본과 한국이 한쪽은 군사문화, 한쪽은 문민문화, 선비문화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성이 달라졌다, 민족성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피해도 신라의 활약이라든지 고려까지만 해도 이 군사문화적 전통이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을 건국을 해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한국도 다시 군사문화를 찾아가지고 박정희의 1961년 5.16 군사혁명은 약 800년 만에 처음으로 군인들이 집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인 출신 대통령이 3대에 걸쳐서 약 30년을 대한민국을 이끌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켜서 민주화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제 군사문화를 되찾고 있고 일본은 거꾸로 그 군사문화로 명치유신에 성공하고 그 뒤에 부국강병 노선으로 갔다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냥 막 붕괴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다시 일본은 군사문화 체제에서 이제 민주주의, 문민문화로 가고 있는, 우리와는 지금 역사가 조금 거꾸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일본 사람들의 청결성, 친절성,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 회사라든지 이 무슨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청결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자기 집에 들어가면은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공적인 공간에서 또 공적인 분야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공사를 분명히 하고 하는데 사적 공간에서는 조금 긴장을 풀고 해서 그렇게 바깥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청결성이나 질서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거꾸로 공적 공간에서는 좀 이렇게 쓰레기도 좀 버리고 하지만은 자기 집안에는 또 아주 깨끗하게 유지하는 집안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도 한국식으로서 이탈리아의 관광지나 가보면은 또 화장실이나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러나 집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주 화려하기도 하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공사를 구분하는 것,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게 이게 군사 문화의 특징입니다. 감사합니다.